프라이데이 20라운드 전북과 서울의 경기 포스트 매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현정이고요. 중계를 맡은 현영민 위원 그리고 김원일 위원과 함께합니다. 정말 폭우 속에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뜨거웠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좀 승부가 났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많은 팬분들 속에서 이게 우중혈투가 펼쳐졌는데 이 팬분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한 팀이 좀 어느 팀이 좀 균형을 깨고 좀 승리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사력을 다해서 두 팀 모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힘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향한 그런 양팀 선수들의 좀 절실함이 느껴졌던 오늘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양팀 감독들이 정말 터치라인 근처까지 가까이 가면서 선수들에게 많은 지령을 했던 경기였는데 그만큼 뜨거웠죠. 네, 전북으로서는 포획 감독이 지난 시즌 이맘때 계시진 않았지만 결국 그 5대1의 대패를 좀 갚기 위해서 오늘 좀 선수들이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서울 역시 지난 시즌 전북을 찾으면서 이 기점을 토대로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승점 3점을 노렸던 경기 운영 속에서 실점과 함께 무승부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에 서울이 굉장히 좀 내려서면서 포획 감독이 좀 답답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터치라인까지 나와서 굉장히 강력한 지시를 좀 했었던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하지만 전북의 경우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무패 행진을 이어간다는 거는 계속해서 패배 없이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역시도 지금 A매치 휴식 기회 3경기에서 무패로서 1승 2무. 하지만 서울로서는 이제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점 3점 경기 운영들이 더욱더 좀 많아져야만이 순위 상승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북 같은 경우는 먼저 실점을 하더라도 이 강팀 그리고 무패를 달리고 있는 팀의 특징이 질 것 같은 기분이 안 들거든요. 오늘 경기 역시도 송민규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대1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반 초반이었죠. 서울의 움직임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식스백 수비로 전북의 공격을 차단하고 또 공격에선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제골이 들어갔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김진규 선수라든가 강상윤 선수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좀 깊은 지역까지 가서 때로는 식스백 또 때로는 파이브백으로 내려가면서 맨팀에 대한 수비를 좀 많이 가져갔던 서울이었고요. 결국은 수비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상대에게 전반전에 5차례 슈팅, 2차례 슈팅만 허용하면서 한 골 실점한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비가 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수비 라인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야잔이나 김주성 이런 선수들이 앞을 막아낼 때 굉장히 자신 있게 수비를 묻어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수비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북의 강력한 공격을 잘 막아섰던 것 같고요. 수비 이후에 첫 번째 골 장면이었죠. 세트피스 이후에 링가드의 크로스를 유재문 선수가 약 1년여 만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으로 끊어 먹으면서 유재문 선수의 헤더골이 만들어졌고요. 링가드 선수도 7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가 없던 상황에서의 공격 포인트는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서도 큰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까지 만나보셨고요. 저희 옆에는 지금 강상윤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접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팬분들께 오늘 경기 마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5연승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쉽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 근데 좀 18경기 무패를 이어간 거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 네, 지금 옆에 있는데도 지친 감이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원래 체력에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어릴 때 좀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지 프로 와서는 좀 힘든 게 초반 첫 시즌은 좀 힘들었지만 점점 갈수록 템포를 적응하면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느껴가지고 지금은 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전력강화위원장님도 계시고 네. 강상윤 선수 또 대표 선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킨다고 하면 대표 선수 그리고 또 유럽을 나가는 그런 한국을 대표하는 미드필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박스 주변에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완해야겠다고 맨날 매 경기 끝나고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표 선수 꿈꾸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한다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평소에 강상윤 선수 정말 많이 칭찬하셨거든요. 선수가 오셨으니까요. 한번 앞에서도 칭찬을 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지칠 줄 모르는 체력, 그다음 뭐 박지성, 우리 네. 전북에서의 또 뭐 이재성 선수 모두 다 좋은 선수로 지금 A 대표팀에서도 뭐 이재성 선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재성 선수가 뽑은 후계자에 지금 강상윤 선수를 지목을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유럽에 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가 강상윤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 멘트 괜찮았나요? 항상 저도 이런 많이 챙겨보고 있는데 저 이름 언급해 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우리가 좋은 활약을 펼치니까 당연히 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선수들을 칭찬해주기 위한 부분들은 정말 뭐 그라운드에서 차력을 다해주는 모습들이 저는 이제 투혼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짚어주고 싶어서 강상윤 선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력적인 부분은 이제 현영민 위원님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경기 외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핸섬해진 것 같아요. 뭐 따로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지 요즘에는 뭐 머리도 조금 살짝 바르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따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따로 신경 쓰는 부분은 뭐 딱히 없는데 머리 그냥 좀 살짝 만지는 정도. 근데 그런 부분보다 좀 피부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좀 아직 좋지 않아가지고 좀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전에 또 루틴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떤 루틴을 좀 하고 계세요? 맨날 똑같은 루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물을 일단 많이 마시고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시즌 초반에는 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스트레칭이랑 뭐 이문호 선생님 마사지 받고 뭐 그런 영양 섭취를 잘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좀 지가 안 올라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포획 감독이 강상윤 선수에게 가장 많이 주문하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는 항상 침투를 많이 요구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수비할 때는 밑에 내려와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고 또 공격할 때도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고 또 에너지 레벨 부분에서 좀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매 경기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생각하면서 경기 뛰고 있습니다. 네. 영어 공부도 막 이제 준비하고 있죠? 영어 공부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 유창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할 생각입니다. 네, 준비된 선수 강상윤 선수가 전북에서 정말 잘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룹에서도 좀 강상윤 선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경기 때도 사실 역전 드라마를 펼쳤고 오늘은 역전 드라마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하프타임 때 경기장 안에서 이제 감독님이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을까요? 위닝 멘탈리티를 늘 강조하신다고요. 감독님은 어쩔 때는 저희를 좀 놓아주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만의 골든룰이 있는데 그런 골든룰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지난 서울전에서 득점을 올렸지만 아쉽게 취소됐잖아요. 세레머니도 굉장히 멋있게 했었던 것 같은데 올 시즌 득점을 터뜨린다고 하면 준비된 세레머니가 있습니까? 그 서울 때 했던 세레머니를 똑같이 할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딱 마침 서울이어서 또 마침 마지막 헤딩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안 들어가지 못해서 뭐 다음에 무조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딱 오는 순간 들어갔구나 하고 그 생각 좀 들었어요? 살짝 높아가지고 어떻게든 맞추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래도 골대 안으로 들어가서 딱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정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덜 정직해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 하시나요? 장면이었죠. 권창훈의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 네. 이쪽에 콤파뇨가 있었는데 이 볼은 강상윤 볼이었기 때문에 슈팅 달려가는데 이게 또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서 득점 찬스가 좀 아쉽게 무산됐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다시 보니까 너무 아쉽죠. 근데 뒤에 콤파뇨가 있었네요. 콤파뇨가 못 봐가지고. 좀 정적이 일어나네요. 네. 너무 잘 맞았네.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네, 잘 맞았지만 또 잘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환점을 돈 K리그입니다. 남은 시즌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뭐 시즌 시작 전에 작년에 아쉬웠던 부분을 좀 올해는 좀 좋게 마무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반환점을 돌았을 때 지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우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팬분들께서 지금처럼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항상 준비를 잘해서 우승을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분들이 뒤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세요.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팬분들이 항상 원정이든 홈이든 전부 다 홈 경기 같이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매 경기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 믿음에 항상 보답할 수 있도록 매 훈련, 매 경기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강상윤 선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까지도 정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 체력이 더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저희 옆에 있을 때는 사실 체력적으로 많이 방전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네, 체구도 지금 딱 잘 뛸 수 있는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의 뒷바라지도 있었고 본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좀 강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발전을 더 해나간다면 저는 뭐 A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유럽물에도 멀지 않았다. 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오, 이 되게 무게감 있는 말씀인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제가 보는 건 아니고요. 아마 강상현 선수 지금 같이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그런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무대로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분석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선제골을 내어주면서 전반 좀처럼 좀 풀리지 않았던 전북이었는데 추가 시간이었습니다. 송민규 선수가 전주성을 들끓게 하는 동점골을 중거리포로 만들었습니다. 송민규 선수가 굉장히 6명이서 내려진 서울 수비를 상대로 솔로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터뜨렸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김진규 선수가 길을 비켜줬죠. 네. 여기서 야잔의 가랑이 사이로 골키퍼 시야를 가리는 역방향 동작의 슈팅을 터뜨리면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뭐 기술적인 슈팅을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수비가 이제 뒤쪽으로 좀 무르다 보니까 슈팅 각도가 열렸고 결국 이제 야잔 선수는 슈팅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블럭을 나왔는데 그 가랑이 사이로 그냥 낮고 빠르게 깔리다 보니까 강용 골키퍼도 템포를 잃으면서 이 슈팅은 정말 막기 어려운 위치에 동쪽골을 좀 잘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송민규 선수는 서울전에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올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있었고 오늘 경기도 있었고요. 서울에서의 이 전북에서의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는 지금 8경기에서 3골과 2개의 도움을, 송민규 선수는 앞으로도 서울전에 있어서는 좋은 활약을 계속 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 첫 번째 시즌 전설 매치에서도 첫 골을 또 터뜨렸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조금 더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송민규 선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서울 수비를 상대로 득점을 터뜨린 기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멋진 골을 터뜨렸었던 것 같습니다. 순도 높은 득점인 것 같아요. 1차전 맞대결에서는 결승골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좀 팀이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경기가 좀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동점골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길목에서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말 천금 같은 또 동점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전진우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전북이 이승우 선수를 내세웠거든요. 두 분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승우 선수가 잘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내려선 수비를 상대로 돌아서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부분인데 전반전에는 굉장히 밀집된 야잔이라든지 김준성 선수에게 막히면서 이렇다 할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면서 좀 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조차 좀 잡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후반전에는 좀 김원일 의원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반전에 그래도 번뜩이는 장면들을 그래도 한두 차례 아주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내면서 본인이 주어진 출전 시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요. 자, 이승우 선수가 볼이 없을 때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연결고리 역할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내려서는 수비를 상대로 공격을 좀 공간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승우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도 첫 터치에 대한 아쉬움을 본인이 한 차례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돌아서서 공간이 열리면 치고 들어가서의 슈팅 등 상대가 좀 밀집 수비를 내려서는 상대로는 이승우 선수의 존재감을 그래도 오늘은 여러 차례 번뜩이는 장면을 좀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솔로 플레이 이후에 수비 3명을 달고 여기서도 수비 2명 사이를 빠져나오면서 중앙에 자리 잡던 공격수에게 연결했던 장면.
마지막 김태현 선수의 첫 터치가 좀 제대로 이뤄지면서 슈팅 볼록에 막혔던 장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득점과 가까웠던 이 공격적인 연결고리 역할에 있어서는 이승호 선수가 이 장면에서도 번뜩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첫 터치였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렇게 74분을 소화한 이승우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2라운드 광주전 이후에 처음으로 또 70분 이상을 소화했는데 그래도 이제 남은 시즌에 있어서는 이승우 선수가 조금 더 선발로 이제 기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뭐 선발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 좀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도 전반에 선발 출전을 해서 뭐 75분을 소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포획 감독의 좀 중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은 서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센터백 듀오였죠. 야찬과 김주성 선수 오늘도 참 넘어가기가 힘든 두 벽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전반전에는 티아고, 후반전에는 꼼파뇨 이 두 선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상대로 확실히 왜 대표급의 존재감을 좀 보여줬는지를 오늘 수비하는 모습에도 좀 나타내줬고요. 그리고 티아고 선수도 제 기억에는 오늘 슈팅이 한 차례도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꼼파뇨 선수도 슈팅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슈팅이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중앙에서 야잔과 콤파뇨의 그 힘싸움 중계석까지 느껴질 만큼 굉장히 좀 강력한 힘싸움을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기록에서도 나타나고 있네요. 티아고 선수라든가 꼼파뇨에게 유슈팅을 한 차례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 두 선수의 벽은 오늘 굉장히 높았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벽을 뚫을 수 있는 파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이 벽을 뚫기 위해서는 뭐 상대가 뚫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뚫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뭐 이제 상대가 좀 준비를 하면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또 한 명의 뉴페이스가 있죠. 클리말라입니다. 클리말라가 있다면 전북에는 추마시가 있죠. 김원일 위원이 출근길부터 또 추마시 유니폼을 보셨다고 해주셨는데 좀 오늘 경기 미스터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미스터추 오늘 득점 올렸다고 한다면 미스터추 한번 여기서 한번 부를 수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 아쉽게 위원님이요? 아니요 추마시가 불러야죠. 네. 김진수라는 K리그 대표적인 왼쪽 측면 수비수를 상대하면서 조금 K리그에 좀 매운맛을 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굉장한 빠른 스피드는 어떻게든 느껴졌던 것 같은데 K리그 템포에 좀 적응을 하면서 앞으로 좀 경기를 하면서 적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첫 경기에서 캐리가 이렇게 얼마만큼 힘들고 터프한 무대라는 거를 본인이 경기를 뛰면서 많이 느꼈을 것 같고요. 주마인 선수가 이제 득점에 대한 욕심도 좀 많이 나타냈지만 결국은 이제 후반전에는 이렇다 활약 없이 오늘 경기를 좀 K리그에서의 무대 데뷔전을 좀 마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추마시 선수가 첫 터치를 가져갔을 때 환호가 있었던 것은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좀 환영을 받는 느낌이었는데요. 환영을 받는 느낌이고 딱 봐도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이거 빨리 감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피지컬적으로 폭발적인 그런 스피드를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서울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얘기해 보자면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작년 이맘때 20라운드를 좀 기억을 되살려서 좀 앞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울 입장에서는 지금 기세가 굉장한 전북을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는 것은 김기동 감독의 그런 전술 전략이 굉장히 잘 통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도 굉장히 자신감을 얻어서 홈으로 돌아갔을 때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북 출신의 선수들의 활약상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전북 출신의 오늘 김준 선수도 수비에 있어서의 단단함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문선민 선수가 오늘은 이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뭐 문선민 선수가 좀 날카롭게 후반전에 투입돼서 게임 체인저, 우리 크랙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문선민 선수도 전북의 김태현 선수에 좀 봉쇄되면서 이렇다는 활약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김기동표 실리 축구가 나온 모습입니다. 김기동표 실리 축구가 나왔고 서울을 상대로 3승 6무 4패 승률 23%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김기동의 실리 축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록에서도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줬을 때는 승률이 좀 높았고요. 오히려 서울의 점유율을 갖고 상대를 계속해서 괴롭혔을 때는 승률에서 23%의 승률이 좀 나타냈던 부분도 좀 굉장히 좀 후반기에 돌입할수록 김기동 감독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였기 때문에 또 서울이 조금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점유율이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뭐 점유율을 어느 위치에서 점유율을 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파이널 서드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결정들이 돼야지만이 서울이 승점 1점이 아닌 3점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긴 FC 서울의 모습입니다. 또 선수들이 또 전북 출신 선수들이 들어와서 이제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모습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류재문 선수를 좀 빼놓고 있었네요. 득점 네. 이후에도 골 세레머니에 있어서도 친정팀에 대한 예우, 세레머니에 특별한 세레머니를 또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있고요. 류재문 선수는 오늘 본인이 출전하는 시간 동안 뭐 득점뿐만이 아니라 친정에 좀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득점까지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류재문 선수가 야잔하고 김준성 선수 사이에서 좀 끼면서 수비를 굉장히 단단하게 그렇게 좀 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류재문 선수의 오늘 멋진 활약을 통해서 또 첫 골을 기록했으나 또 이게 또 동점골로 이어지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얻고서 이제 서울로 향하는 FC 서울의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까지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보여주시죠. 네, 전북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무승부였지만 1점을 추가해서 42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대전과의 격차는 9점입니다. 단독 1위 선두를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좀 이 점 경기 끝 리그 후반기로 갈수록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전북의 기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뭐 부상 선수들이 특히 많이 없는 상황에서의 주전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 전진우 선수가 돌아온다면 이 좋은 기세는 계속해서 좀 이뤄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포획 감독이 한국의 여름에 초입에 있거든요. 지금 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좀 로테이션을 안 돌리고 그 멤버 그대로 나왔는데 앞으로 좀 날씨가 더워지게 된다고 하면 새로 영입된 선수라든지 로테이션을 잘 돌리면서 승점 관리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3위부터 8, 9위까지가 정말 격차가 촘촘한데요. 이 점도 저희가 또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또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서울로서도 오늘 무승부는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좀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승점 3점짜리 경기 운영이 좀 필요했던 서울로서도 오늘 1점은 굉장히 좀 아쉬우면서 중위권 답증이 굉장히 좀 빡빡하게 순위 자체가 좀 놓여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까지 순위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양 팀의 다음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은 김천과의 원정 경기를 치른 후 또 한 번 서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코리아컵 8강이 기다리고 있죠. 네, 일단 이 두 경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 휴식기를 좀 잘 보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새로 영입된 선수들 지금 클리말라 포함해서 지금 앞으로도 또 뭐 영입이 좀 예정돼 있는 선수들까지 빠르게 좀 팀에 합류하면서 팀이 좀 건강해질 수 있는 기성윤 선수의 또 부상 복귀 이후의 모습도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전북의 일정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서울의 일정입니다. 서울은 홈으로 돌아가서 포항을 만난 뒤에 역시 전북과 코리아컵을 치르고요. 또 이후 K리그는 휴식기에 돌입합니다. 이 상위권을 노리는 서울 입장에서 휴식기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전북 얘기를 먼저 했네요. 네네. 네. 서울에 지금 기성윤 선수가 네. 이 일정에 맞춰서 좀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또 적응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휴식기를 좀 잘 이용해가지고 팀에 잘 녹아드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바로 내일입니다. 6월 20일 광주와 대전의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성재 캐스터, 이황재 해설위원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 경기 전에 저희가 슈퍼스카이데이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슈퍼스카이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축구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K리그는 스카이 스포츠.